별과 심연을 여행자, 마침 잘 왔어. 전해줄 게 있는데 잠깐 시간 괜찮아? 역시 길드의 업무를 잘 아는구나. 하지만 아쉽게도 이 물건은 그런 의뢰들과는 무관해. 자, 받아. 길드에서 만든 신형 노트야. 모험 핸드북의 주요 역할은 모험가들의 의뢰 완료 상황과 마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잖아. 그에 비해 이 노트는 모험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들을 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럼 이걸로 이번 의뢰도 완료됐네. 계속해서 자유롭게 모험해봐. 별과 실면을 향해. 이 정도면 되겠지? 간단하게 청소만 하면 끝인가? 어머, 꼬마야. 마침 잘 왔어. 얘 좀 봐. 분명 이렇게 생각했지? 이 여자 또 나한테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안심해. 방금 막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 업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야. 그런데 밖에 발표하기도 전에 네가 나타난 거지. 정말 우연이지 않아? 아, 내 옆에 금전함 보이지? 앞으로는 이곳에 소원을 비는 곳이 생길 거야. 그거랑은 다르지. 점괘는 운세를 보는 거고 이건 소원을 비는 곳이라니까? 눈을 감고 소원을 생각한 다음 소원패에 소원을 적어 옆에 있는 선반에 걸면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럼 하지만 어떤 소원을 이루어질지는 우리의 신에게 달렸어. 이 힘없는 궁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정도란다. 그게 네 소원이면 한번 해봐. 자, 이 점괘종이 받으렴. 점괘를 쓰다가 남은 건데 너 줄게. 여기에 소원을 적고 빌면 더 효험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얼른 가서 소원을 빌어보렴, 꼬마야. 잘 기억해. 점괘 종이에 소원을 적은 다음 그 종이를 소원패에 붙이고 소원패를 선반에 거는 거야. 그럼 소원 비는 건 끝이야. 정성이 느껴지네. 잘했어. 그럼 계속 돌아다녀봐. 대신 귀를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다니렴. 누가 알아? 네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느 라멘 가게에서 라멘을 먹고 있을지?
에? 이번에는 모라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전에 말했던 거랑 다르잖아. 그럼 다음부터는 의뢰한 물건을 완벽하게 가져다 줄래? 그러면 보수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냥 작은 사고였어. 마물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날 강에 빠뜨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리고 호송 의뢰를 수행할 때는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줘. 잘못된 정보라니. 대부분 다 사실이라고. 노드크라이에서 알아주는 대도라는 건 그건 그냥 대충 내뱉은 거지. 내가 폰타인 경비대 사람인지 알았나 뭐? 덕분에 오는 내내 시달렸다고. 하여튼 그 여자는 진지에 빠져가지고 길드에 내 모험가 자격을 재심사해달라고 건의까지 넣었다니까. 나샤 마을을 쥐고 있는 지역통은 그건 네런이 얘기야. 언니 대신 말해준 거야. 어쨌든 야호다 씨, 앞으로도 의뢰를 맡을 생각이라면 최대한 알겠어. 조심할게. 네런이한테도 혼난 적이 있어. 그치만 계속 정색하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그럼 옆에 있는 베테랑 모험가에게 노하우를 전수받는 건 어때? 여행자? 그래 뭐 확실히 대단하긴 하지. 근데 일단 이번 의뢰비부터 네런이한테 가져다 주고. 에휴, 의뢰비가 깎일 줄이야. 네런이한테 또 혼나는 건 아니겠지. 이곳의 모든 것이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 안 보이는데. 몰라. 더 이상은 못 가. 그치만 고양이도 못 찾고 돌아가면 네런이한테 뭐라고 하지? 이 멍청한 고양이 진짜. 으악! 깜짝아. 마침 잘 만났다. 혹시 근처에서 검은색이랑 흰색 줄무늬 고양이 못 봤어? 목에 파란 리본이 달려있고 꼬리가 엄청 커. 아휴, 네런이가 오늘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꼭 여기서 고양이를 찾으라잖아. 그 김에 주변도 자세히 둘러보라나? 고양이를 찾을 거면 길드에 의뢰하면 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금방 찾을 텐데. 근데 굳이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반나절이나 돌아다녔는데 고양이 털 하나 못 찾았어. 빈손으로 돌아가면 네런이한테 또 털릴 텐데. 됐다. 얘기는 그만하고 계속 고양이나 찾아봐야지. 야! 고양아! 어딨냐? 아니, 진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니까. 이 바보 로봇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전에 그 말한 것 때문에 불편해 죽겠네. 사과를 하긴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아이노한테 부품 주는 것도 임무하다가 주워서 대충 가져온 거야. 일부러 부품 모으러 뛰어다녀 놓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야오다. 이네파한테 사과를 하라고.
꺼냈지? 안 되겠다. 나도 얼른. 이네파. 저기 있잖아. 저번에 너한테 바보 깡통이라고 한 거. 그거 미안했어. 실제로 저는 철제이므로 깡통이라는 묘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아이노님의 논리 모듈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준 거야? 안 받아준 거야? 사과는 제가 아니라 제 논리 모듈에 하셔야 합니다. 제 논리 모듈은 바보가 아니고 그걸 만든 아이노님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네파가 먼저 해달라고 했어. 야우다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도 진짜 조금밖에 안 만졌어. 너 날 놀리는 거지? 아닙니다. 실제로 야오다님이 사과하셔야 할 건 이것뿐이에요. 제 논리 모듈의 외부 감지 센서 일부가 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 눈을 보고 사과해 주세요. 알았어. 하면 되잖아. 아이노가 이네파에게 만들어준 논리 모듈아. 미안해. 잘하셨습니다. 저와 논리 모듈 모두 야오다님을 용서할게요. 야오다님, 백년과 크롬카케 좀 드세요. 간 만들었습니다. 아이노님이랑 여행자님도요. 드디어 말했다. 뭔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유적 안내 일보다 훨씬 힘들어. 알아. 근데 이네파 오늘따라 유난히 말을 잘하지 않아? 유머러스? 전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건 왜? 이네파! 크로카케 왜 가져가? 아직 다 못 먹었단 말이야. 야오다님, 사과하셔야 할 일이 하나 늘었습니다. 에? 아이노님, 제 유머 감각 수치를 기본값으로 돌려주세요. 야오다님, 의자에 앉아주시죠. 청소기는 왜 들이대고 그래? 야, 아이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제 농담에 웃으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네파, 서슴은 좀 어때?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그 의사가 지어준 약은 역시 효과가 좋네. 아직도 아파해? 통증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금방 나을 거예요. 이네파, 이따가 케이크랑 크롬카케 만들어놓자. 일어나면 분명 배고플 거 아냐. 그건 그냥 아이노님이 드시고 싶은 거잖아요. 곧 동물용 음식을 만들어 둘게요. 아이노님, 동물용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나도 사슴의 환자식을 먹을 생각은 없거든. 네, 절벽 아래에서 이 사슴을 발견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 데려가서 약을 처방받아 왔죠. 잘 돌봐주다가 상처가 다 나으면 근처 숲으로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무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요. 아이노님,
그거라면 이미 얘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 내가 잘 돌볼게. 일찍 일어나서 밥도 챙겨주고 털도 비켜줄게. 저번엔 아침 일찍 먹이를 주다가 껴안고 잠들어 버리셨잖아요. 그 바람에 아이노님이랑 사슴 모두 아침을 절반밖에 먹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제는 털을 빗기다 갑자기 공놀이를 내서 털을 온 집안으로 날리셨죠. 그걸 치우느라 제 청소기까지 막혀버렸고요. 나도 모르게 같이 놀아버렸어. 미안. 그치만 그래도 나 얘를 키우고 싶어.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이고 털 비키고 놀아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갑자기 보내버리면 나는 어떡해? 사슴도 당황스러울 거라고. 아, 얘도 가기 싫다잖아. 저는 사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이노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 봐봐, 날 엄청 좋아하지? 사슴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널 직접 설득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럼 저도 아이노님 아침 식사에 나오는 채소를 대신 먹어주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요. 이네파, 어떻게 알았어?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네파, 치사해. 내일 아침엔 둘의 식사를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나? 이네파, 저번에 적어놓은 조작법 좀 다시 읽어주라. 아이노님, 일반적인 윤활제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걸 더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있어봐. 조금만 더 해보게. 여행자, 마침 잘 왔어. 너 연금 테이블 조작법 잘 알지? 빨리 그거 좀 만들어줘. 뭐였지? 그 차가운 거 있잖아. 설이 어쩌고 오일 같은 거. 서리의 오일입니다. 맞아. 그런 차가운 거랑 윤활제를 배합해서 이네파한테 새로운 관절 오일을 만들어주고 싶거든. 원래는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효율을 따져보니 역시 너한테 맡기는 게 좋겠더라고. 사실 아이노님이 오일을 만들다 수차례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은 2병 정도 분량의 재료만 남았습니다. 실패라니! 이건 합리적인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오일 한 병 만드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그치만 여행자가 왔으니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게 좋지 않겠어? 응? 그럼 부탁할게. 우와! 역시 여행자야! 가자, 이네파! 가서 윤활제랑 배합해봐야겠어. 그 윤활제만 만들면 부품 과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만 믿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수행하는 동안 내부 부품의 온도가 평균값을 장시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비해둬서 나쁠 건 없잖아. 고마워. 오일은 한 병이면 충분하니까 남은 한 병은 너 가져. 그럼 우린 가볼게.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한테 놀러와. 어린 친구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
잘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면 키 안 큰다. 아이노님, 사슴의 입가에 백년과 찌꺼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네. 네, 상처가 잘 회복되고 있네요. 며칠 후면 라우마님께 부탁해 무리로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두 분이 잘 보살펴 주신 것 같네요. 저도 이번에 돌아가서 미리 수소문 좀 해볼게요. 운 좋게 가족이 있는 곳을 찾으면 다음번엔 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치만 알아요. 보내기 싫은 마음. 하지만 이 사슴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주도록 해요. 나도 알아. 그치만 아직 상처가 다 안 나았는데. 다리 아직도 아파?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안 아파. 팔 좀 더 비껴줄래? 라네요. 당장 가서 빗 가져올게. 마침 어제 이네파한테 새 빗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마음에 들면 집에 가져가. 어디에 뒀더라? 일단 들어가서 좀 찾아볼게. 그럼 전 이만. 이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번에는 미처 준비 못했지만 다음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올게요. 그렇게 예의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노님도 저도 사슴을 좋아하니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게다가 사슴이랑 대화할 수 있어서 저희도 무척 기뻤고요. 그런가요? 이 아이도 두 분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두 분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이 우정은 바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네 걸음에 뒤처질까봐 걱정 안 해도 돼. 매일 달빛 정원을 오래도록 거닐었거든. 안녕하세요, 라우마님. 안녕. 안녕하세요. 그 사슴의 상태를 한번 봐도 될까요?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겠어요. 지금 바로 데려가려고? 잠깐만 기다려줘. 나한테 얼마 안 돼서 얘들 보호 장비를 만들었는데 아직 못 입혀줬단 말이야. 이걸 차면 다른 사슴보다 훨씬 높게 뜰 수 있을 거야. 먹을 것도 있어. 나랑 이네파가 같이 준비한 건데 그것도 가져가. 숲에 돌아가면 이네파가 만든 걸 더는 못 먹을 테니까. 그리고 또 아이노님. 그냥 여기 남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해볼게요. 대답은 이래요. 아이노, 이네파, 정말 고마워. 나도 슬퍼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줘. 아니, 실은 당장이라도 울고 싶지만 사슴은 울면 눈이 아파서 꾹 참고 있어. 그럼 안 가면 안 돼? 내가 푹 쉬는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저도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털을 한 번 더 비켜줄 수 있냐고 하네요. 라우마님, 정말 이 아이의 무리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정말 두 분 말대로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진 거라면 지금쯤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일단 데리고 돌아가서 이 아이가 왔던 길과 무리 우두머리의 생김새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노드크라이에는 사슴이 아주 많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단서를 수집하다 보면 이 아이의 무리를 찾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얘 당분간은 서리달 아이에서 지내는 거야? 나 보러 가도 돼? 물론이죠. 서리달 아이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그치만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지? 사슴 무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나중엔 찾고 싶어도 못 찾게 되겠지? 그렇겠죠. 그래도 길 잃은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다만 이 아이의 무리를 찾는 데까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언제든 서리달 아이로 보러 오세요. 이 아이도 두 분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럼 화요일마다 서리달 아이에 들릴게. 월수금은 이네파의 기체를 점검해야 하고 목요일은 주변 회로를 정리해야 해서 화요일만 시간이다. 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리달 아이의 사고에 있을 테니 그쪽으로 찾아와 주시면 돼요. 그럼 약속한 거다. 꼭 알려줘야 하는 게 뭐가 있더라? 네가 나한테 해준 말도 적어둬야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작별 인사를 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이네파! 네? 고양이 좋아해? 이전 대화 패턴에 따르면 아이노님의 간식 좋아해? 라는 말은 간식을 먹고 싶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슈르, 너무 귀엽지 않아? 아이노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알아, 안 키울 거야. 전에 너랑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고양이 진짜 귀엽지 않아? 귀엽습니다. 고양이 털에도 막히지 않는 청소기를 만들어주시면 더 귀여워 보일 것 같네요. 그건 나중에 만들어줄게. 그 전에 질문이 있어. 이네파, 혹시 고양이 외형이 되어볼 생각 없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네파가 고양이가 된다고? 여행자 페이몬, 나랑 놀려고 온 거야? 마침 잘 왔어. 간식 좋아해? 내가 가져올게. 손님 대접하면서 나도 좀 먹어야지. 흐이. 좋아는 하지만 이래도 되나? 너희도 설마 간식 섭취량 계산 모듈이 탑재된 거야? 배부르게 먹고 와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
아니, 못된 꼬맹이들이 글쎄 이네파 보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서 재미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네파가 얼마나 예쁘고 재밌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네파를 만들 때 이 외형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네파의 외형을 바꾸려는 거야? 가끔은 옷을 갈아입는 것도 좋잖아? 물론 난 이네파의 뜻을 존중할 거야. 난 열린 마음을 가진 가장이니까. 아이노님이 만든 기체는 편리하고 완벽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요. 만약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삭제하거나 청각 시스템을 꺼버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럼 아이노가 계속 쿠룬카키를 먹고 싶다고 뗐어도 청각 시스템을 꺼버릴 거야? 아니요. 아이노님의 말은 전부 듣고 기억할 겁니다. 아이노님은 제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두 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은 제 소중한 친구니까요. 지금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페이몬님과 아이노님의 말 대부분은 디저트에 관한 거나 몰래 나가서 음식을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한밤중 두 분 다 섭취량을 줄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 반면 여행자님의 주제는 주로 의료에 관한 것, 친구를 돕는 것, 각종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님, 조금 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 결정했어. 이네파한테 예쁜 고양이 옷 세트를 선물할 거야. 페이몬, 나 좀 도와줘. 만드는 김에 페이몬 것도 하나 만들어줄까? 나 대신 허락하지 마. 뭐 예쁘게만 잘 나오면 괜찮을지도.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네파, 넌 크롱카케를 만들어줘. 크롱카케가 다 될 때쯤이면 네 옷도 완성되어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스패너는 여기 있고 펜치는... 어라? 여기 크롱카케 볼트도 있었네? 자, 이거 선물로 줄게. 예전에 심심했을 때 만든 공예품인데 기념으로 가져가. 뭔가 용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 안 나. 생각나면 알려줄게. 지금 중요한 건 이네파랑 페이몬한테 예쁜 고양이 옷을 만들어주는 거야. 옆에 야오다도 있네. 게다가 지금 잠든 건가?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왠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노한테 가서 물어볼까? 키워드 감지, 명상을 일시 중지합니다. 깜짝이야! 아니요, 야오다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을 해보고 싶다고 명상의 각 단계를 분석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명상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야오다님을 주방에 앉힌 다음 눈을 감고 크롬카케의 향에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각 모듈을 활성화시켜 사고 모듈의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야오다님의 식욕을 활성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크롬카케를 한 입에 먹어치우셨어요. 다만 과식으로 인해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셨죠. 그럴 수 있지. 우린 이네파가 아니잖아. 보통 사람들은 음식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진다고.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잠들기 전에 벌목,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복싱과 같은 격렬한 신체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수면 모드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질 테니까요. 네, 운동을 절반 정도 했을 때 갑자기 급한 의뢰가 생각났다며 의뢰를 처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셨죠. 아까 운동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유적 안내 의뢰 내내 기어다녔어. 낼 언니가 알게 되면 난 완전 끝장이야. 그 후 다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명상을 시도해보기로 한 거예요. 넬 언니, 잘못했어. 언니 차 안 훔쳐 마실게. 명상이 효과가 있었나 봐. 야오다가 깊이 잠들었어. 저는 야오다님의 수면과 명상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해석한 명상은 사실 야오다님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명상의 목적은 깊은 안정 상태에서 자아의 인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 이러한 상태는 휴면 상태에 가깝죠. 반면 저에게 있어 깊은 안정 상태란 일부 구조가 비활성화된 절전 모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야오다님의 일부 구조를 비활성화하는 건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일 테죠. 즉, 명상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네. 그럼 야오다는 어떻게 잠든 거지?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든 건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오다님이 명상을 하며 수면을 시도하실 때 돌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안 돼. 잠들어 있다가 공격이라도 당하면 끝장이잖아.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이노님을 재워드릴 때처럼 손을 잡아드렸죠. 이후 얼마 안 가 야오다님이 잠드셨습니다. 바보 로봇.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거든. 아휴. 네, 수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다만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손은 2개로 제한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에 수공예를 하다가 크롬카케 볼트를 몇 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야오다님께 드렸는데 하나는 여행자님께 드릴게요. 조심히 가시고 좋은 꿈 꾸세요.
야오다가 일어나면 상으로 케이크 3조각은 먹어야지. 나랑 놀려고 온 거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바쁜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금방 끝나. 이네파는 별일 없어. 일상적인 정기 점검 중이야. 근데 며칠 전에 야오다가 이네파 보고 유머 감각이라곤 하나도 없는 바보 깡통이라고 했다나 봐. 이네파가 점검 전에 갑자기 유머 감각을 높여달라고 하는 거 있지? 응? 그야 당연하지. 나는 최고의 가장이라고. 자, 그럼 이제 작동시켜볼게. 이네파, 일어나. 기상 시간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제 유머 감각 업그레이드가 벌써 끝났나요?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좋아. 그럼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해보자. 이네파. 크롬카케에 설탕 더 넣어주면 안 돼? 유머러스하게 대답해줘. 안 됩니다. 크룸카케에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크룸카케 속 설탕이 줄어드니까요. 크룸카케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아이노님의 치아가 더 잘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노님이 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줄어들수록 크룸카케에 들어가는 설탕도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크룸카케에 설탕이 많아질수록 크룸카케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가 한번 테스트해볼래? 계속 방치하면 아이노님의 치아를 망치게 됩니다. 웃지 않으시는 걸 보니 이해가 어려웠나 보네요. 첫 번째 농담은 일부러 잘못된 논증 구조를 사용한 겁니다. 크룸카케, 설탕, 아이노님, 치아 사이의 상관관계를 뒤섞은 다음 크룸카케에 설탕이 많아질수록 크룸카케 속 설탕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두 번째 농담은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으로 방치와 망치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둘 다 재밌었어. 논증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본 결과 이런 농담이 웃긴 이유는 인과관계가 결여된 혼란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이정표일 뿐이고 유머의 핵심은 문장을 해석하는 데서 나오죠. 아하! 재밌을 것 같아. 이네파, 그런 농담 몇 개 더 준비해놨다가 야오다가 오면 들려줘. 여행자, 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이가 아파? 에이, 너도 설탕을 너무 많이 먹었나? 왜 그래? 설마 감기 걸렸어? 이네파, 얼른 따뜻한 것 좀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밥을 너무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싶네요. 밥이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쌀을 많이 먹으면 몸이 쌀쌀해지니까요. 남은 수량 3개, 지인 접근 감지.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네,
아이노님은 신선한 백년과로 만든 쿠룸카키를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시장에 나온 백년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선한 백년과를 채집해 오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노님이 제 유머 감각을 원래대로 조정해 주셨어요. 처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농담의 창작 효율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억지로 지어내니 재미도 없고요. 아이노님의 추측에 따르면 그런 농담은 정해진 논리가 없어 제 논리 모듈로는 창작 원리를 도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듈의 작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아이노님이 각 수치를 복구해 주셨죠. 하지만 그 유머 감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이노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농담은 안 좋아하시나요? 그런가요? 분명 대단한 분이시겠네요. 혼란스럽고 기이하고 비논리적인 창작 원리 아래서도 재미있는 농담을 만들어내시니까요. 네, 크룸카키에 설탕을 더 넣으면 안 되냐는 저번 질문에 관해서는 백년과 크룸카키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고정되어 있으며 너무 많거나 적게 넣으면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이 유리 시연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 중. 현재 환경은 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백업 플랜 가동. 레시피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간 될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유머 감각 수치는 복구했지만 아이노님은 여전히 농담 창작 원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만약 전용 모듈이 개발되면 다시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여행자님. 좋아, 이것도 완료. 아니에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잠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쉬고 있었을 뿐이라서요. 게다가 이 아이가 당신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미리 와서 알려줬어요.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건 창조주가 그들에게 내린 축복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우호적인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대요. 아까 자는 척하면서 당신을 시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어요. 몰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지 보자. 저는 물론 당신의 품성을 믿죠.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저도 괜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용서해 주실 거죠? 화가 나셨나 본데 어쩌지? 사과의 뜻으로 네 보드라운 발로 여행자의 팔을 쓰다듬어 주지 않을래? 제 손은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당신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달을 읊는 사자로서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따르기를 기도할게요. 그나저나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군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모든 게 순조로워요. 마침 오늘 서리다라이가 신선한 과일을 많이 구했는데 같이 먹어요. 그냥 우리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여가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내가 네 걸음에 뒤처질까봐 걱정 안 해도 돼. 매일 달빛 정원을 오래도록 거닐었거든. 좋아, 이것도 완료. 여행자, 당신이었군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실은 머리 위에 뿔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뻔한 바람에 낀 거예요. 그렇네요. 보시다시피 제 뿔은 다른 사람들보다 커서 오래 걸으면 다소 피곤해져요. 그래서 가끔 여기에 앉아 쉬곤 하는데 이번엔 깜빡 잠들어 버렸네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가끔 기댈 곳을 찾아 쉬는 것 말고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이노 양이 전에 목이나 뿔을 받쳐주는 기계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적은 있는데요.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조금... 네, 맞아요.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는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건 아무래도 부적절하겠죠? 네? 그건... 상상해봤는데 재밌긴 하네요. 고마워요. 웃고 나니 피로가 한결 가셨어요. 네, 기회되면 또 찾아와 주세요. 신선한 과일을 준비해두고 기다릴게요. 실물로 책보단 더 도움이 되겠지. 이 책 괜찮네. 이거 줘. 아까 그 두 권도 포장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두 권은 솔직히 말하면 작가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샤 속보에서도 아무 말이나 지어내기로 유명하고요. 보세요. 이 타인을 읽는 예술과 인간관계의 예술에는 감히 자기 이름조차 못 올렸다니까요? 괜찮아. 우리 가게에 있는 꼬마의 식견이나 넓혀주려고 사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나쁠 건 없잖아. 맨날 그렇게 마구잡이로 굴면 앞으로 어떻게 안심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 맞아. 그래서 나도 야오다랑 이 작가 중에 누가 더 못 믿어온지 한번 보려고.
혹시라도 더 못 믿어온 쪽이 야오다면 내 쪽이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땐 우리 꼬마를 격려할 다른 방침을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25년산) 민들레주 베이스에 쓴물 리큐어를 7분의 1 채우고 뚠뚠 복숭아 탄산수를 절반까지 붓는다라. 셋 다 단맛 베이스라 달콤하고 진한 뒷맛이 느껴질 거야. 여기에 소금과 여름빛 참나무의 분말을 약간 넣으면 달콤함 속에 자연스럽고도 또렷한 맛의 경계를 더할 수 있지. 상상이 가네. 입체감이 상당하겠어. 전에 그쪽이 보내준 향신료 덕분이야.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노드크라이의 특색이 묻어나는 술은 만들지 못했을걸. 작은 성의일 뿐이었는데 야란 씨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나중에 더 보내줄게. 마음은 고맙지만 한번 경험해본 걸로 충분해. 어차피 저번에 보내준 게 너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게다가 내 동료들은 이런 맛에 익숙하지 않거든. 두고 안 먹으면 아깝잖아. 리월 총무부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당연해. 노드크라이의 맛을 좋아하긴 쉽지 않지. 근데 야란 씨는 이미 다 적응한 것 같네. 적응까진 아니지만 싫지는 않아. 가끔은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난 야란 씨의 이런 태도가 참 마음에 들더라. 사업하기에 딱이야. 리월 총무부 사람들도 다 당신 같으면 얼마나 좋을지. 매번 올 때마다 같은 소리를 하네. 어쨌든 총무부는 포기해. 몇 년째 총무부는커녕 리월 주변에 발판 하나 마련하지 못했잖아. 리월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 괜한 시간 낭비야. 당신의 수완이 아무리 뛰어나도 리월에는 안 통해. 경고하는 거야? 조언이라고 해두지. 내가 수완이 뛰어나다니. 야란 씨도 참.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몇 명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굳이 찾자면 말을 잘 듣는 꼬마가 하나 있긴 하지만 워낙 어리숙해서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하는 처지야. 그래? 그럼 적화주에서 낚시하는 화가, 경책산장에서 두부 만드는 견습생, 만민당의 조수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리월에 갑자기 나타난 이자들은 누구지? 당신은 전혀 몰라? 리월항은 모든 배가 모여드는 곳이야. 드나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그런 정체모를 한가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건 그렇고 야란 씨는 기억력이 상당하네. 리월 총무부는 야란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하겠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차게 보내고 있어. 그래? 오늘은 모처럼 총무부에서 멀리 나왔으니 일은 잠시 내려놓고 한 잔 더 어때? 내가 타줄게. 우리의 즐거운 휴일을 위하여. 귀찮은 거라. 전 진짜 안 나가.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똑한데 어째 늘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지. 고마워, 상게마바이 어르신. 덕분에 또 한 번 기분 좋은 아침이 되겠어. 아, 그리고 이 수메르 술도 비싼 값어치를 하는 맛이었어. 하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다음 달엔 물건 드릴 때 조금 더 보내오라고 할게. 좋아하지 마라, 제발 좋아하지 마. 저게 한 병이 얼마짜린데? 앞으로의 팔로를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살 일 없는 술이라고. 한 병이면 돼. 이번 술값은 달아놨다가 월말에 한 번에 지불할게. 아, 야오다가 몰래 주문한 간식은 빼고. 그건 걔가 직접 계산할 거야. 우리 도리양이 그 건을 따내려고 출혈을 많이 받네. 공짜 술도 좋지만 슬슬 봐줄까? 며칠 있다가 술 청구서 보낼게. 얼씨구, 이번에는 어쩐 일로 쉽게 넘어간대? 모르겠다. 지금은 거래를 따내는 게 먼저야. 됐어. 난 도리 씨를 믿는걸? 설마 동양 사람인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겠어? 우리 도리양, 거래는 따내더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겠지? 아이고, 가족이어도 돈 계산은 확실해야지. 나중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게 뭐라는 탁자 위에 둘게. 눈빛 보소. 이 건으로 한몫 챙기겠다 그거지? 치, 골치 아프게 됐네. 얼마나 떼어줘야 하지? 고향 사람끼리의 잡담이랄까? 끼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다만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진부하고 캐캐묵은 대화였지. 그보다 궁금한 게 있어. 도리 씨는 어쩌다가 아카데미아의 소동에 끼어들 생각을 한 거야? 아무리 혼란 속에 기회가 있다지만 괜히 휘말려서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 안 했어? 이 여자가 진짜? 갑자기 그거 또 왜 물어? 이미 다 말해줬잖아. 잠깐, 여행자가 옆에 있지? 설마 이 정보로 호이라도 사려고 그러나? 여행자면 상관없긴 해. 말하려면 하라지. 이 비밀 하나로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생각하면 장사라는 게 그렇지 뭐. 가끔은 도박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때 그 거래는 내 평생 가장 큰 건이었다고. 그래서 벌었어? 아자르가 내려온 뒤에 겁 많은 녀석들은 다 수메르를 떠났다던데 팔로가 많이 꼬여서 제때 처리 못한 재고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모라를 왕창 잃었지. 그래도 어쩌겠어. 벌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사람은 다시 찾으면 되고 물건은 다시 사면 되니까. 수메르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꼭 7성인의 소원 같네. 이기든 지든 카드가 많든 적든 테이블에 계속 앉아서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장사만 할 수 있으면 잃은 모라는 얼마든지 복구할 자신이 있다고. 난 절대로 수메르라는 테이블을 떠날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도리 씨가 그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줄은 몰랐네. 내가 사랑하는 건 모라야. 수메르는 내가 모라를 벌기에 가장 편한 장소고. 대단하네. 당신은 지금도 수메르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일 거야. 도망이나 친 겁쟁이들이 당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일은 없겠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난번 부탁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르노 씨. 이 회중 시계는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플린스 씨처럼 안목 있는 분을 주인으로 만난 건 이 녀석에게도 행운일 거예요. 돈을 모으느라 보름이나 늦게 나타난 주인인데도 말입니까? 이 친구가 제 가난을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뛰쳐나가 사장님의 가게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유머러스 하시네요. 도망쳐 봐도 어차피 등지기 선생님의 손바닥 아니죠. 여기 포장 다 됐으니 받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기암에서 한잔하시죠. 저야 영광이죠, 플린스 씨. 네, 이 회중시계를 구하느라 제 보름치 봉급을 써야 했습니다. 보아하니 이번 달의 반은 술을 마실 수 없겠네요. 그럼 방금 타르노 씨의 말을 빌려야겠군요. 저야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행자? 이런 우연이 다 있군요. 영광입니다. 조금 전까지 일대를 순찰하며 광란의 사냥을 처리하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여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마물과 광란의 사냥이 들끓는 곳입니다.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길 원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 실력은 저도 직접 봤죠. 혼자 황야를 걷는 당신을 보았으니 우정 때문이든 예의 때문이든 인사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당신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배선이 노후됐을 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경이로운 효율이네요, 이네파양.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가로등은 손쓸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정 못 고치면 제 손에 있는 이 등불을 걸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노님이 전에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등지개 분들에게 배선의 기본적인 보수법을 알려드리는 거였죠. 그러면 가로등이 고장날 때마다 아이노님께 연락한 뒤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가로등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등지기의 전통적인 책무 중 하나긴 합니다. 달의 힘이 보급되기 전까지 가로등은 평범한 기름등이었습니다. 전문 인력이 켜고 끄는 일을 담당했죠. 밤길에 산재한 위험을 고려해 등불을 들고 다니며 전투에도 능한 등지기들이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달의 힘으로 작동하는 가로등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켜고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등이 꺼져버리면 부끄럽게도 전문가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아이노님이 공학 수업을 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지기 분들이 임무, 순찰, 보고 등의 이유로 도중에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건 주최자에게 무례한 행동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플린스님이 가져온 쿠키에 아이노님의 정신이 팔려서 결국 수업은 중단되었죠. 계속 쿠키를 먹으려는 아이노님을 말리느라 제가 대신 이어서 할 수도 없었고요. 다음 수업 때는 아이노님의 집중을 깰 만한 디저트나 인형을 가져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겠어요? 저번에도 디저트를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시고선 인형을 가져오셨잖아요. 디저트 인형을 포함해 아이노 양의 집중을 깰 만한 물건은 일절 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학 수업이 열릴 때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이노님에게 들을 백년과를 채집해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행자, 디저트와 인형, 복슬복슬한 동물 외에 아이노 양을 조용히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아시나요? 30분 정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아이노 양의 지식 세례를 받아들여야겠군요. 제가 그 지식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 계신가? 안녕하세요. 실로 기분 좋은 만남이네요. 당신을 만나니 헛걸음한 것 같아 울적했던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랄까요? 나샤 마을의 한 수집가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대 주화 2개를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별난 구석이 있어서 편지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려면 직접 찾아뵈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을로 물건을 사러 온 김에 찾아왔습니다만 부재 중이신 듯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취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오래된 주화나 보석이 그런 물건입니다. 시간은 최고의 선별자입니다. 시간의 선별을 통과한 것들은 모두 품질이 뛰어나죠. 동전의 형태와 무늬, 마모 정도를 보면 그것이 제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동전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그들에게 기쁨과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본 존재입니다. 보기보다 더 무거운 시간의 무게를 지고 있죠. 과거의 증인이자 오늘날에도 값어치 있는 물건이니 소장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요 며칠 그 고대 주화 생각이 계속 나더군요. 어떻게 생겼을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옆에 계신 것도 있고 제 이야기만 늘어놓았네요. 무례를 만회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폰타인 상인에게서 예쁜 바다빛 보석을 샀습니다. 폰타인 해저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최근에야 세상 빛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과거 폰타인성 어느 결투 대리인의 검에 박혀있던 보석이란 말도 있고 어느 해적이 아끼던 보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상인들의 말이 길어지는 건 물건에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진가를 알아채지 못했더라도요. 부디 제 거처에 한 번 더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보석을 보여드리고 그것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긴 합니다. 일상 소모품과 비상물자를 제외해도 동료가 급하게 찾아왔을 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예요. 어차피 저는 물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남겨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물건도 제 쓰임을 다한 셈이겠죠. 등유, 양초, 가죽, 종이, 필기구를 샀습니다. 물론 독한 술 몇 병과 비상식량도요. 표정을 보니 어떤 비상식량을 샀는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이것들은 장기 보관을 위해 특수 처리된 물자입니다. 단언컨대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걸 원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바람에 말린 육포는 나무 껍질처럼 질기고 건조빵은 마치 구겨진 신문지 같거든요. 우유나 야채 스프에 담근다 해도 흠뻑 젖은 신문지가 될 뿐이죠. 대단히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런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려 한 적은 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죠. 이렇게요. 불꽃 혀가 비유에 불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더 부득이한 상황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불운한 동료들과 고립된다든지요. 제가 동료들 앞에서 방금처럼 저녁 식사를 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선 저도 비상식량을 삼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각내어 일부는 입에 밀어넣고 일부는 등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동료들은 제가 일부러 아껴 먹는다 생각했는지 제게 음식을 양보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더 많은 육포와 건조빵을 손에 쥐어주더군요. 네, 고결하고 관대한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육포와 건조빵의 맛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쓸만하군. 그래, 여기 육포. 키우냐고요? 아니요. 퍼즐에 쓰일 뼈를 찾는 걸 도와주는 개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히 무엇의 뼈인진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나 다른 곳에서 잠든 이의 뼈가 아니라는 건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평소 뼈에 관심이 많아
가끔 독특한 모양의 뼈를 주어 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을 때울 때면 뼈들을 이어 맞춰 그림이나 예술작품 같은 걸 만들게 되었죠. 이 뼈 퍼즐의 각 부위는 기본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아름다운 퍼즐로 조합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저에게 매우 큰 안정을 주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뼈 퍼즐을 보관하던 곳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개요. 맞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땐 이미 퍼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그러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한 줄기 연기처럼 도망쳐 버렸죠. 다행히 퍼즐을 사진으로 남겨둬서 조금은 복구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해체된 김에 더 큰 퍼즐을 만들어 볼까 싶기도 했죠. 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좋게 생각하자고 말이죠. 다음날 새 퍼즐을 맞추려는데 그 개가 뼈 몇 개를 물고 달려왔습니다. 짐승의 뼈를 제 발치에 놓더니 다시 물어서 뼈 퍼즐 안에 넣고는 자리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는 동물의 말은 모릅니다만 제가 육포를 던져주자 녀석은 그것을 입에 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씩 뼈를 가지고 와서 보상으로 육포를 받아가게 되었죠. 실로 감성적인 표현이군요. 하지만 밖에서 먹이를 찾는 개에게 그런 섬세한 감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녀석은 그저 먹이를 구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음식을 가진 저는 녀석의 인심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녀석은 제가 고용한 조수인 셈이죠. 말 한마디 없이 필요에 따라 오고 가는 존재. 조수라는 역할에 더없이 적합합니다. 관심 있으면 육포를 가져가 보세요. 가끔 저쪽에 웅크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음식을 몰래 더 가져가려는 거겠죠. 어쩌면 당신 같은 분에겐 더 친근하게 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자? 안녕, 오랜만이네. 노드크라이에서 만날 줄이야. 그러면 좋겠는데 노드크라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법천지더라. 뭐랄까, 정말 말 그대로 무법지대야. 여기선 요청을 받고 법률 자문을 해도 다들 마지막엔 최후 변론 수단을 써서 자기 입장을 진술할걸. 이거 가장 직접적인 최후 변론 수단. 농담이고, 내가 노드크라이에 온 건 신호부랑 같이 쓰고 있는 법률 상식 책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야. 책의 주제는 법률의 경계인데 법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의 결과를 자세히 다루는 장이 있거든. 리월에서는 이런 소재를 절대 얻을 수 없을 테니까 노드크라이라는 이 유명한 무법지대로 오게 된 거지. 도착하자마자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 여긴 법이 사라졌다기보단 애초에 법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인지 여기 와선 동종업계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이런 곳에서 법률 자문을 하다간 굶어 죽고 말 거야. 걱정 마. 나도 선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잖아. 웬만한 도적들은 나한테 손도 못 대. 사실은 여기 도적들과 마주치기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면 이 무법지대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 맞아. 며칠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더니 겨우 나가게 해주셨어. 맞아.
내가 할머니한테 뭘 숨길 리가 없잖아. 진짜 말씀드렸어. 허락했나? 아, 할머니가 날 워낙 예뻐하시잖아. 엄청 오래 설득했어. 비밀의 집에 상담을 잡아놨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난 먼저 가볼게. 다음에 또 봐. 언니, 머리에 그거 뿔이에요? 우와, 꼭 사슴뿔 같다. 무조건 뿔일 거야. 우리 서리나라 아이에도 뿔 달린 사람이 있잖아. 그러네. 달을 읊는 사자인 라우마 누나도 예쁜 뿔이 있었지. 무슨 상황인진 잘 모르겠지만 내 뿔이랑 그 뿔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알았다. 라우마 누나 뿔은 위로 자라고 누나 거는 아래로 자라고. 맞죠? 그럼 누나도 달을 읊는 사자예요? 달을 읊는 사자? 아마 아닐걸? 달을 읊는 사자? 희한하네. 할머니한테 달과 관련된 선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게 달을 읊는 사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 되지. 할머니가 바깥 사람한테 선인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그치만 언니 뿔 진짜로 라우마 언니의 뿔만큼 예뻐요. 누나, 그럼 누나도 동물이랑 말할 수 있어요? 라우마 누나처럼요? 살았다. 구세주가 왔어. 여행자, 여기야 여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나 좀 구해줘. 이대로 가다간 선인인 걸 들켜버리겠어. 미나, 카르네, 손님을 반기는 건 좋지만 그렇게 붙잡고 질문을 늘어놓으면 실례야. 라우마 언니. 미안해요. 뿔 달린 언니. 우리가 너무 많이 물어봤죠. 미안해요 누나. 뿔 달린 외부인은 처음 봐서 그래서 그랬어요. 잘했어.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오는 길에 보니까 부모님이 찾고 계시더라.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야. 큰일 났다. 저녁 시간이 지나버렸어. 망했다. 아빠한테 혼날 텐데. 라우마 언니,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뿔 달린 언니도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우마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화를 끝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라우마 씨 말씀대로 서구에서 자료나 더 찾아볼 걸 그랬어요.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됐네요. 연비 씨, 자책하지 마세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뿔 달린 외부인을 처음 봐서 조금 신뢰를 범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참새들이 연비 씨가 붙잡혀 있다고 알려져서 와봤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라우마 씨 말씀대로 안에 얌전히 있어야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연비 씨가 소재와 자료를 찾고 싶다고 서리달 아이를 찾아오셨어요. 학문을 위한 방문이니 기꺼이 묻고 가시라고 했죠. 도와주신 덕분에 귀중한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어요. 돌아가서 보여주면 신호부도 깜짝 놀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자료를 보고 교리를 옮겨 적게 해드린 것뿐인데요. 연비 씨가 말한 법률의 경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법률의 경계는 말이죠. 몇 마디로 설명하긴 어렵네요. 책이 다 완성되면 몇 권 보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쓸 거라 한 번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법률의 개념 외에 여러 나라의 현행 법률 조항도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런가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들도 좋아하겠네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럼 전 서고에 가서 책을 마저 옮겨 적어야겠어요. 나중에 봐요, 라우마 씨. 여행자도. 이 선인 아가씨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네, 첫 방문 때 말씀해 주셨어요. 선인 아가씨에게도 뿔이 자라있는 걸 보니 친근감이 느껴지던데요. 연비 씨는 제게 여러 리월 선인의 전설을 들려주셨고 저는 그 답례로 서고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규칙도 잘 지켜주시고 이쪽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분이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연비 씨가 리월의 전설을 들려주실 때 달과 관련이 있다는 백마선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서리다라의 서적에도 달에 살던 사자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제 억측에 불과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생각해보면 리월과 노드크라이는 거리는 멀어도 같은 달빛 아래 있죠. 리월 사람들도 달의 가호 아래 평안했으면 좋겠네요. 저건 스코크잖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스코크가 노드크라이에 왜 있지? 그러게, 도리도 있네. 가서 인사해보자. 아이고, 이런 품질에 빛을 품은 갑각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천천히 뜯어보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줄게. 우리 귀한 손님, 잠깐 앉아서 쉬고 있을래? 먹을거리든 마실거리든 필요한 건 말만 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격이나 알려줘.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줘. 그만 안 갔잖아.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도 이 정도 품질은 못 구할 거야. 스코크, 도리, 여기서 뭐해? 노드크라이를 둘러보러 온 김에 뭐라 좀 바꾸려고. 에? 내 가장 귀한 손님이랑 내 가장 귀한 손님이 아는 사이였어? 너 방금 가장 귀한 손님을 2번 말한 거 알지? 귀한 손님끼리 비교하면 쓰나. 둘 다에게 진심을 듬뿍 담은 대접을 해드려야지. 가격 함정할 동안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 실력이 늘었네. 지난번에 헤어진 후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봐. 노드크라이에는 훌륭한 상대가 많으니 이번 시련을 넘어서고 나면 실력이 한층 더 성장할 거야. 히히, 스코크는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 헤어질 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빨리 다시 볼 줄은 몰랐어. 꼭 그렇지는 않아. 나한테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진정한 전환점이 오기 전까지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반면 너희의 여정은 중요한 순간에 접어든 것 같네. 조심해. 승부는 한순간에 결정되니까. 스님, 빛을 품은 각각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감정가는 총 600만 모라 되시겠습니다. 진짜 이 이상 후하게 쳐줄래야 쳐줄 수가 없는 금액이야. 단품이면 되팔 때 70만 모라 이상도 가능하지만 아휴, 도매가를 감안하면 그 절반만 줘도 돼.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니 많아봤자 필요 없어. 나머지는 물자나 음식으로 바꿔서 얘네한테 줘. 여기에 음식이나 물자가 부족하진 않지? 그럼 사이가 꽤 각별한가 보네. 자, 여기 뭐라 잘 챙겨. 다음에 꼭 또 와. 그래. 그럼 난 이만. 또 봐. 왜? 얘기 좀 더 하지. 어휴, 또 사라져버렸네. 그게 저 손님 스타일이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지. 난 익숙해. 맞다. 그러고 보니 보리는 스코크랑 여러 번 거래한 것 같던데 스코크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네. 어떻게 된 거지? 에? 뭔 소리야? 모르는 게 없는 상기마바이 어르신은 모든 손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아이, 사실 저 손님은 내 손님이 아니라 내 공급상인 앨리스 씨의 손님이야. 앨리스 씨 소개로 가끔 거래하는데 저런 손님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돈에는 연연해하지 않잖아. 너 그 웃음 진짜 수상해. 설마 스코크한테 가격으로 장난친 거 아니지? 그럴 리가! 그렇게 신비롭고 강력하고 보물까지 가져다주는 손님한테 내가 왜? 신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라니까. 도리의 만물 상점은 거짓말 같은 건 안 해. 먹을 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지금 바로 재료를 찾아볼까나. 300만 모라, 300만 모라면 거의 아껴놓은 물건을 꺼내야겠는데. 어디 보자. 착하게 살면 행복지. 네가 그 교훈을 듣는 이야기. 이 정도면 되겠지?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예상은 했어요. 진단장님한테 여행자님이 노드크라이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요. 근데 노드크라이에 오자마자 뵙게 될 줄이야. 맞아요. 바르카님한테 편지 받으셨죠? 몬드에도 편지를 보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기사단의 모두가 여행자님을 지원하고 싶어 했는데 대단장님께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의 바르카님은 정말 믿음직하세요. 이 점에는 다들 이견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여행자님은 저희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이자 소중한 일원이시니까요. 아, 이건 진단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잠시만요.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는 없지만 제일 좋은 무알콜 사과주는 챙겨왔어요. 여행자님이 분명 그리워할 거라면서 케이아 대장님이 챙겨가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가져오길 잘했네요. 잠깐만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옷으로 감싸서 가방에 넣어왔어요. 찾았다! 여기요. 어서 드셔보세요. 챙겨왔죠. 안 그래도 제일 좋은 민들레주를 몇 병 챙겨와 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진단장님께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된다고 가는 길도 멀고 편지 전달이 주 임무니 짐을 늘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고민 끝에 2병은 챙겨왔어요. 곧 가져다 드리려고요. 안 챙겨왔으면 매일 제 귓가에 대고 민들레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설파하셨을걸요? 민들레주가 도착하기 전까지요. 참! 시간 날 때 기사단에 들러주세요. 그래야 간 나온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랑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엠버 선배가 전해달라고 한 말이에요. 이제 전할 건 다 전한 것 같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봬요, 명예기사님. 내 노래는 누군가를 위한 건 아니야. 그래도 걸음을 멈추고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잠시라도 평온을 느꼈으면 해. 여행자! 여기서 널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기쁨의 즉흥 곡이라도 연주해야겠는걸? 응? 방금까지 신나게 놀았어. 노는 건 영감을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 내 노래 대부분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정신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멜로디까지 진지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과해지면 곡의 에너지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밝은 기분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놀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기운도 회복해야 노랫소리와 줄 튕기는 소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야. 영감의 돌파구를 원했던 게 아닐까? 얼마 전까지 계속 새로운 곡을 썼는데 아무리 써도 과거의 창작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든 창작의 우리에서 벗어나고자 멀리 여행을 오게 된 거야. 여기 전에는 폰타인에 갔었는데 신문에서 노드크라이의 풍경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흥미가 생기더라.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위기와 정취가 느껴지는 거야. 서리달 아이라는 집단은 특색 있는 악기도 다루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현지의 민요를 내가 잘하는 음악에 녹여내면 어떨지 생각 중이야. 맞아. 필이랑 건반 악기의 청아한 음색에 특색 있는 멜로디 구간을 약간 더하는 거지. 작곡, 작사, 편곡처럼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꿀 수는 없어. 그나저나 나샤 마을에 막 도착했을 때 실수로 기타 케이스를 철판에 부딪혀서 신기한 소리가 났거든? 그 순간 영감이 팍 터져 나왔어. 새로운 악기의 음색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악기의 음색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 짱짱 짜자장 이런 느낌?
목소리만으로는 다 표현 못해. 아무튼 간결하면서도 꽉 차있고 깔끔하면서도 거친 느낌이야. 바디 내부 구조를 손봐서 컴프레션을 더 강하게 걸고 저음을 보강하면 더 날카롭고 메탈릭한 느낌이 나게 되지. 네 응원을 받으니 200ppm으로 더블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는 것처럼 의욕이 솟구치는데? 잘 갈고 닦아서 연습한 뒤에 널 정식으로 초대할게. 내 획기적인 신곡 꼭 들으러 와야 해. 다음 곡은 어떤 스타일이 좋으려나? 그래서 의뢰 내용은 이래. 어때, 야오다 씨? 형씨, 난 상관없지만 노드크라이에서 사람을 체포할 생각이라니 목숨이 여러 개인가 봐. 예전에 한 소설에서 읽었는데 신성한 사슴은 자신의 뿔과 죽음을 한번 맞바꿀 수 있대. 내 이름에는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있으니까 목숨이 하나 더 있는 셈이지. 2번 살 수 있어. 여행자? 여기서 다 만나네. 노드크라이엔 어쩐 일이야? 여기도 네 여행의 경유지야? 맞아. 이나즈마에서 도망친 범죄자를 체포하려고 왔어. 그자는 수많은 중죄를 저지르고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지. 몇 달 전 그자가 노드크라이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도적단에 가입해서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본업을 다시 시작한 것 같더라. 그 도적단의 이름이 후크파였나? 노드크라이에선 꽤 유명한 집단인가 봐. 세계 각지에 떠돌이 범죄자들을 받는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라를 들고 비밀의 집에 찾아온 거야. 후크파의 소재지를 찾아봐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려고. 맞아. 표정을 보니 아는 사이인가 보네. 어쩐지 야오다 씨가 도적이면 아무리 애써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더라고. 그만해. 넬 언니가 맡긴 거니까 일은 잘 처리할 건데 말이지. 네가 찾는 그 후크파는 처음에 그 후크파가 아니야. 기존의 후크파는 진작에 해산됐어. 지금의 자칭 후크파는 그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이야. 뭐 그렇지. 오호, 그렇구나. 그건 처음 한 사실이네. 야오다 씨,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까? 특별할 건 없어. 후크파는 흔한 도적단이랑 다를 바 없으니까. 모라로 모인 집단은 결국 그 모라 때문에 틀어지기 마련이지. 조직의 두목은 부하들의 손에 바다로 던져졌고 남은 사람들은 모라를 두고 싸움을 이어갔어. 그렇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떠돌게 됐지. 어쨌든 처음에 그 후크파는 완전히 사라졌어. 잠깐만. 그럼 조직의 다른 범죄자들이 또 여기저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야?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살던 뱀과 쥐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오는 법이야. 황야에 묻히고 싶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건 뱀과 쥐에겐 새로운 거처와 동거인을 찾을 좋은 기회이기도 해. 만약 내가 쥐라면 뱀에게서 도망치는 건 포식자에게서 벗어나는 것과 같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일 아닌가? 어쨌든 정보 고마워, 야오다 씨. 모라를 많이 쓴 보람이 있네.
그자들이 후크파로 위장한 사칭범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안심이 돼. 만약 그 후크파가 진짜로 세계 각지에서 모인 대도적단이었다면 스케일이 너무 커서 혼자 힘으로는 해결 못했을 거야. 뭐야? 지금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아마도. 어쨌든 내 목적은 도망친 범죄자를 이나즈마로 돌려보내는 것뿐이니까 도적단 전부를 잡아들일 필요까진 없어. 말은 쉽지. 맘대로 해. 그 사칭 조직을 찾는 건 도와주겠지만 그 다음부턴 개입 안 한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엔 나 혼자 움직여볼게. 어쨌든 소재지를 찾는 일은 부탁해, 야오다 씨. 나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순순히 이나즈마로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한잔하러 왔어? 아니면 숙박?